여러분,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데 동시에 심각한 위기에 빠진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EDGC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적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적인 수준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가진 회사가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된 그 아슬아슬한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회사가 가진 희망적인 이야기, 그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EDGC가 얼마나 인상적인 기술적 기반을 쌓아왔고 또 얼마나 큰 잠재력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시작됩니다. EDGC는 설립된 지 불과 5년 만인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미국과 홍콩에도 법인을 세우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거죠. 핵심 사업들을 보면 정말 혁신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나이스라는 제품은 산모의 피만 뽑아서 태아의 유전 질환을 미리 검사하는 거고요. 온코캐치는 피 한 방울로 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내는 액체 생검 기술입니다.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서비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자, 그런데 EDGC가 뛰어든 이 시장, 과연 얼마나 클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정밀의학 시장의 규모가 무려 1,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었던 겁니다. EDGC의 기술력은 그냥 국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따나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네, 이 기술 인정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이게 바로 EDGC가 가진 자부심의 근거였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가득할 것 같던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눈부신 기술력과는 정반대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보내고 있던 아주 차갑고 냉혹한 경고 신호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재무 상황을 뜯어보면요, 정말 심각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EDGC는 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꽤 큰 금액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높은 매출 뒤에 매년 9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 손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술 개발하고 시장을 넓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셈입니다. 다른 투자 지표들을 보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여기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한번 보세요. 수치가 마이너스 439.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기 자본을 그냥 태워 없애고 있다는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쁜 빨간불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나쁜 재무 상태는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식 거래가 멈춰섰고 이제는 아예 주식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실존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결정타였습니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보더니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도저히 보증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의견 내기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위기는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에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2025년 3월에는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치명타를 맞았죠. 다행히 6월에 상장 폐지 심사가 일단 미뤄지면서 마지막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정말 한숨 돌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발밑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배의 운명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주주 구성을 보면 창업자와 관계자들이 약 17%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를 한투, 하나사모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잇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운명의 키는 바로 이 주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EDGC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길은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EDGC의 상황은 마치 팽팽한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한쪽 발밑에는 자본은 계속 바닥나고 있고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낭떠러지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폭발적으로 커지는 정밀의학 시장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EDC의 핵심 기술이라는 아주 튼튼한 봉화줄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압도적인 기술력이 회사를 재정적 붕괴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EDGC의 미래는 바로 이 기술과 자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